안녕하세요. 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우리 2021년 2학기에 열리는 우리 과목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열렸어요. 원래는 이전에 원래 아이 프로그래밍 1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마 20학번 이전 세대 분들은 아마 그 과목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 과목이 원래는 전공 필수 수업이었다가 이번에 교양 필수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의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고요. 원래는 2학년 1학기에 열렸던 과목인데 지금 커리큘럼상 바뀌면서 2학년 2학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은 화요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A 수업, A반, C반, 2반 이렇게 세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점은 이 수업은 이론 2개 그리고 실험 실습 하나 해서 2학점 1학점 플러스 3학점으로 구성이 되고 따라서 아마 과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직접 코드를 짜보는 그리고 자기가 짠 코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되고 우리 1학년 때 우리 학생분들이 과학계산 프로그램이라는 수업을 들으셨죠? 제가 그 수업이 뭘로 진행되는지는 어떤 언어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는 매틀립으로 진행됐었고 그 다음에 R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이썬으로 진행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만약에 파이썬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면은 파이썬에서 다뤘던 뭐 변수나 아니 뭐 기초 수식 그리고 뭐 간단한 메소드 조건문 반복문 이런 개념들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C샵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C샵이 객체지향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을 들으면은 이 상위 관련 고급 과목으로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가상현실 응용이라는 과목이 적혀 있지만 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은 우리 C샵 지금 기초 수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수업 기초 수업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듣는 문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고 가상현실 응용은 우리 요새 VR 뭐 AR, MR 이런 게 유행을 하잖아요. 메타버스다 뭐다 해서 유행을 하는데 거기서 주로 사용되는 개발 툴인 유니티 3D라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에서는 주로 그 툴을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C샵인데 그 C샵을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다 해서 이 상위 관련 고급 과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두 과목 말고도 산업공학과에서 다루는 여러 과목들이 있죠. 원론적인 이론을 다루는 수업도 있겠지만 통계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뢰성 아니면 뭐 품질공학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론은 다루고 뭐 생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다 이론은 다루지만 뭐 엔지니어링 DB, 뭐 컴식이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산업공학적 지식들 그런 이론들 여러 방법, 뭐 방법론, 알고리즘, 결정론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옮기는 컴퓨터에 임플멘테이션 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학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 컴퓨터로 옮기는 그런 지식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수업이 본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건열이라고 하고 강사 신분으로 산업공학과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 지는 2학기째고요. 원래 이 과목이 제 지도 교수님이신 양정삼 교수님이 하시던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 교수님이 2021년이 연구년이셔가지고
강의할 사람을 구하다가 제가 제 적임자여서 제가 감사하게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산업공학과 학부 출신이고 우리 학교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부 출신이고 석사도 여기서 했고 박사도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앞선 선배고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로 돼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8대가 722호의 상주에 있고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면은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가까우시면은 미리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가까우시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이메일 주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산업공학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입문 과목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 나는 아예 코딩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다, 아예 코딩 지식 자체가 없다,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것도 따본 적도 없다 이러신 분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아주 천천히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법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개풀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아니면 방학 때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1학년 때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탁과의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한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C샵을 대부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C샵을 배우시면은 C샵으로 새로 배우시면은 아마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샵은 객체 지향이 기본적인 언어가 될 수 있겠고 후에 다른 동영상 강의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흔히들 아시는 C++, C++랑 자바 이런 언어들과 같이 정말 지금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객체 지향, 쓰지 않는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언어가 객체 지향에 굉장한 대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컴퓨팅 하는데 필요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단어들 개발 도구 사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쉬운 내용들을 어렵게 쓴 내용들이라서 보시면 되겠고 아마 수업을 다 진행하고 한 학기 지나면은 이 내용들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학습평가 방법도 후에 설명드릴게요. 드릴 거고 책은 비주얼 C# How to Program이 있는데 영문판이 아마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교재가 필요 없어도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게끔 할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링 조금 하셔서 찾으시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못 구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구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종이로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책이 필요 없어도 들으실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요. 진도에 대해서는 수업 계획서 말고 제가 따로 짜놓은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학기가 16주죠. 그래서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학기가 이번에는
수요일에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원래 화, 금 수업인데 거꾸로 생각해서 1주차는 금요일, 화요일, 2주차도 금요일, 화요일, 3주차도 금요일, 화요일 이런 방식으로 쭉 16주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주차는 9월 3일과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수업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강의 소개랑 학기 운영 계획 정도만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고, 우리 지금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들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걸 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리엔테이션 듣는 학생분들 중에서, 우리 수업을 신청하신 학생분들 중에서 아주 가끔씩 그 탁과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무조건 우리 산업공학과에 복전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그리고 전과를 할 예정인 분들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공 수업이어서 아무나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기초 수업, 교양 필수수로 바뀌면서 상공과로 전과하거나 복전하거나 부전공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탁과 분들도 들으셔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분들은 들으셔야 하는데 못 들으시는 분이 들으셔야 하는데 제한테 못 들으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일부 분들을 2분 정도를 아마 듣게 할 건데, 그분들을 제외하고서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탁과신데 이 수업을 신청하셨고 지금 OT를 들으시는데 내가 우리 산업공학과에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를 희망하는 분이 아니시면은 이 수업을 취소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을 신청하셨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자신이 대상자시면은 저에게 메일로, 아까 보여드린 그 메일 주소로 본인이 이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라면은 저번 학기에 산업공학 과목을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하신 분들, 여러 개 신청하신 분들만 제가 그 스샷 또는 증거 자료를 소명하시면은 제가 검토 후에 그분들의 수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탁과신데 우리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저한테 소명하지 않으셨다, 그런 거를 말씀 않으시면은 수강 정정 기간 이후에 제가 다 수강 취소를 시키실 거니까 불이익 없게 꼭 저한테 소명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자가 아니시면은 수강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탁과에서 듣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막는 이유가 우리 수업은 기초적인 수업이잖아요. 기초 문법을 다루는 수업인데 탁과에서 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수업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학과나 아니면 탁과생 중에서 뭐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으면은 이 수업은 굉장히 쉬워요. 학점 따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막는 겁니다. 다른 학생분들이 피해받지 않게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게 맞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수업들과, 그리고 뭐 기본적인 우리 개발 도구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뭐 언어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간단한 뭐 변수 선언, 뭐 더셈, 빼셈, 헬로 월드를 찍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추석 지나고부터가 정말 본격적인데요.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총 2가지인데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나가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텀 프로젝트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나가는 과제가 뭐냐면은, 각 챕터가 3까지는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안 나가고
4부터가 본격적인데 챕터 4부터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각 챕터에서 배운 내용들 챕터 4면은 클래스, 뭐 객체, 메소드, 문자열 이런 걸 배우는데 이런 것들에서 배운 아주 기초적인 내용 뭐 챕터 4는 기초적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니까 챕터 4에서 배웠던 내용들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간단히 출력을 하든 간단히 창에 띄우든 뭐 그런 간단히 뭐 덧셈을 하든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런 것들로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코드들을 직접 짜고 그리고 그 직접 짠 코드를 보고서 형식으로 설명하는 한 장 내외 정도로 설명하는 그런 제출물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제로 나갈 거고 다시 정리하면은 과제는 각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코드 그리고 그 코드를 자기가 직접 짠 코드를 설명하는 보고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매 과제마다 문제를 내드릴 거고 아마 각 과제의 기간은 과제 내간 날부터 일주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챕터 5도 당연히 끝나면 나갈 거고 6도 끝나면은 제가 일정 고려해서 이날 나갈 거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네, 다른 수업 우리 2학년 분들이 되셨으면 아마 전공 수업이 또 전공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과제가 없고 다시 중간고사 끝나고 과제 나가고 이때 그렇지 3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7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턴 프로젝트가 있는데 턴 프로젝트는 과제들과 다르게 제가 특별히 태스크를 막 문제를 특정해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내내 한 학기 내내 배웠던 챕터 0부터 10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기가 충분히 쌓은 실력을 가지고 제가 특정하진 않을 건데 산업공학에서 쓰이는 문제를 여기서 풀어봐라 뭐 이런 형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뭐 작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뭐 계산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 봐라.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든 만들어 봐라. 이런 형식으로도 저 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산업공학과에서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죠.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풀어내셔도 되고 뭐 생산 문제를 다뤘던 뭐 그런 걸 풀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생산성을 올리는 도구들 있죠. 뭐 계산기, 뭐 달력 이런 걸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 거를 만드라고 제가 아마 주제를 던져줄 거고 대충 러프하게요. 그거에 대한 자신이 만든 코드 그리고 그 코드를 설명하는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와 코드를 설명하는 발표 동영상을 제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톰 프로젝트 때.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과제는 7번, 턴 프로젝트는 한 번 나갈 겁니다. 아마 턴 프로젝트는 기간을 제가 15주차부터 나간다고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턴 프로젝트 턴 프로젝트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주제 선정 같은 걸 미리 하라고 제가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13주차나 14주차쯤에 본인이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주제만 선정해서 올리라고 할 건데 그때 아마 선정하시고 그때부터 천천히 하시면은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충분히 제출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3주 정도 주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 좋게도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운 좋게도 그 대체 휴일이 있죠. 다음 달에 대체 휴일이 좀 있던데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아무튼 대체 휴일이 좀 있던데 그 휴일이 안타깝게도 피해갔어요. 전부 우리 수업을. 그래서 휴강이 없고 휴강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휴강이 있는데 휴강에 대한 아마 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더 올려드릴 수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강을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올라가도 동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시간적인 거를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시행이 돼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반이 여러 개잖아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듣는 학생분들도 일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를 저한테 전해주신 분도 많은데 어떤 우려냐면은 반이 여러 개면은 그 학생들의 실력 분포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침반이다. 그리고 뭐 듣기 좋은 시간대 반이다. 이렇게 나뉘면은 아침반은 대부분 기피하시고 듣기 좋은 때 시간반은 먼저 선점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꼭 몰려있는 반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먼저 선점하려는 반이었긴 한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분이 몰려있는 반이 있으면은 그 반끼리 채점을 하게 되면은 반끼리 채점을 하고 반끼리 학점을 매기다 보면은 그 학점이 분포가 꼭 불균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같이 총점 만점 100점에 80점을 맞았다. 근데 나는 아침반인데 80점이면은 A에 들어갔는데 어, 12시 반에서 80점이면은 뭐 B 플러스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반의 격차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이 절대평가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세 개 반이죠. A반, B반, A반, C반, 2반. A반은 1반, 그리고 C반은 2반, 2반은 3반으로 하겠습니다. 1, 2, 3반의 학생분들의 점수를 모두 다 한 군데 놓고 그거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에 대한 편차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이런 데서 오는 우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수업을 실시간 강의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달해준 정보가 아침반과 저녁반에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강의를 한다고 해도 강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편차를 줄이고자 아무래도 실시간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전임 교수님, 이 수업을 원래 맡으셨던 양정삼 교수님이란 제 지도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지침상 그리고 우리 과의 지침상 이론적인 부분 이론적인 토대를 잘 닦아놓으신 동영상이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양정삼 교수님의 이론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동영상 강의로. 그리고 실습에 대한 부분 뭐 개발 환경에 대한 뭐 세팅 아니면 뭐 간단한 코딩 방법 또는 과제에 대한 설명이랑 해설 이런 거는 제가 동영상 강의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 가다가 급하게 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시험이나 뭐 과제나 제가 급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Q&A 시간, 실시간 Q&A가 필요할 때는 실시간 강의를 킬 거예요. 그런 거는 실시간 강의를 안 들어도 뭐 공지사항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시간을 내서 오셔도 되지만 안 오셔도 충분히 공지를 읽고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시간의 제약에서 오는 것들은 제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 양 교수님 만드셨던 이론 강의 그리고 제가 만드는 기초적인 코딩 방법, 실습에 대한 강의 모두 다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고 실시간 강의는 긴급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도록 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참고해 주시고 대부분의 강의는 동영상으로만 잘 굴러간다면요
동영상으로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평가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과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가 총 7번 나가는데 각 챕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를 직접 코딩을 하고 그 코딩한 것에 대한 코드를 자신의 어투로 되어 그런 걸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7번에 나갈 거고 개인 타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제가 태스크를 안 드리고 주제를 안 드리고 만들어 보세요 라고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산기를 만들어도 되고 리니어 프로그래밍 하는 뭐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고 뭐 달력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고 뭘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만을 토대로 만드셔도 되고 더 찾아보셔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뭐 더 어려운 기술을 썼다고 해서 가점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뭐 기술적인 점수들은 대부분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만 채점을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뭔가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주제를 설정해줘서 턴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그 코드를 설명하는 보고서 그리고 이 둘을 설명하는 PPT 발표자를 잠깐 몇 장 만드셔가지고 발표 동영상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은 되는 턴 프로젝트도 하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희망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학교 지침상 집필평가를 해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집필평가로 대체될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거는 턴 프로젝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평가가 있어요. 우리 출석평가는 아주비비 우리 2학년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이전에 많이 써보셨죠. 뭐 기초 수업을 뭐 수학이나 뭐 기초 과학을 들으실 때도 강의에 이런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그걸 출석을 한다는 거 아실 텐데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비비에 동영상 강의를 제가 업로드하면은 다 출석 체크가 돼요. 이 학생이 이 강의를 몇 분 들었다. 이 학생이 이 강의를 진도율을 100% 채웠다. 다 들었다. 그런 것들이 조회가 되는데 그게 시스템상 통과가 되신 분들만 만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안 들어도 통과가 되면은 무조건 만점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상 F 처리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강의는 업로드 되고 3주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밀리지 마시고 강의 많거든요. 여기 남아있는 강의들 말고도 제가 참고하라고 시스 코드 같은 걸 몇 개 드릴 텐데 시스 코드를 설명한 강의를 몇 개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참고용 코드까지 다 들으시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고는 안 들으셔도 되지만 시스용 코드까지 들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꼭 밀리지 마시고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스템상으로 출석이 다 되신 분들이 만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F면은 빵점이고요. F면은 그냥 재수강 대상이셔가지고 이건 구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는 제가 매주 우리 주차 단위로 동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주차 보시면 2주차가 9월 10일 금요일이고요. 9월 14일 화요일인데 10일에 먼저 수업이 있죠. 그러니까 10일의 전날 목요일까지는 제가 어지간하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차의 모든 강의를 목요일에는 올릴 겁니다.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올려드릴게요. 그 강의는 약 3주간 업로드 돼 있을 거고 그 후엔 닫히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고 뭐 학사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커리큘럼
챕터 0부터 10까지는 다 진도를 무조건 나갈 거고요. 과제도 무조건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겁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제공이 될 거고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각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각 태스크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과제를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수업이 정말 기초적이지만 정말 쉽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산업공학의 이론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임플멘테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려면은 무조건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나는 코딩 안 맞는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카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각 과제나 모든 프로젝트들은 절대 카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일부 분들은 뭐 잘하는 학우분들 거를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같이 다니시는 분들 친한 분들 몇몇 개서 모여서 같이 과제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뭐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건 알지만 제 경험상 제가 이 과목을 학부 때도 듣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TA를 거의 6년 동안 했는데 6년이니까 거의 12학기 정도 했죠. 12학기 정도를 수업을 TA로 참여를 하면서 채점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만 분명히 그 패턴이 보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카피를 하시려는 분들은 카피를 몰라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알면은 직접 하시겠지만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카피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코딩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쓰는 어법, 문법, 문체죠. 문체가 정확하겠네요. 문체처럼 다 그런 시그니처가 묻어나거든요. 아무리 정답을 갖다 놔도 똑같이 구동되는 답을 갖다 놔도 일부 조금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알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일수록 더 잘 눈에 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제가 카피를 잡을 경우, 부정행위 잡을 경우 무조건 같으신 분은 무조건 빵점입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코드를 짠 경우에도 무조건 빵점입니다. 코드가 유출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학교 PCC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빵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코드, 본인의 과제, 제출물들 무조건 잘 간수하시고 혹시 뭐 소스 때문에 뭐 소스를 많이 타는 과목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목은 내용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 거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년도 그렇고 무조건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긴 하지만 과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로 나갑니다. 이 과제 시스템도 새로 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두 학번 선배나 뭐 서너 학번 선배나 산업공학과 역사상 이 과목을 들은 분들을 다 데려놓고 물어봐도 이 과제는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스 뭐 차이에서 오는 그런 편차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불편은 없을 거니까 마음 놓고 수업 꼭 잘 따라오시고 과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마다 반마다 조교분들이 다른데 아마 저는 조교분들을 우리 반도 다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조교분들도 거의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조교분들이 계실 건데 5분이 계십니다. 총 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과제적인 부분에서 채점을 다 하고서 질의응답 같은 거를 그분들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제마다가 그 담당하시는 조교분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과제가 나갈 때마다 과제 채점이 끝날 때마다 그 조교분들이 그 이메일 주소를 따로 드릴 거고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때마다 그분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과제의 채점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은 조교분들께, 그리고 점수에 대한 점수 말고 이론적인 내용, 우리 수업을 하시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T는 여기까지 했고요. 본 수업을 OT를 들으시면서 본 수업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짝 이 교과목 개요 정도만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는 OT만 들으시면은 수업이 없고요. 다음 주 2주차 금요일부터 챕터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가 같이 있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